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4%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는 0.24%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3% 올랐습니다. 시장은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긴장을 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기대하고 있고 또 경제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량 살상 무기와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들어서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와 또 중국 주요 사이버 보안 업체인 치후 360이 명단에 포함됐고 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 마인즈도 역시 이 명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고강도 규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중국을 겨냥한 경제 제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1차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말까지 백신 개발이 가능하고 내년 초에는 백신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주요 제약사와 함께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연말까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나타난다고 해도 경제를 다시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강한 경제 재개 의지를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등 예배 장소의 운영도 당장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가 경제활동의 점진적인 재개에 돌입한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주에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2% 정도 떨어져서 3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미중 갈등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역시 혼조 마감했는데요. 영국 지수는 0.37% 떨어졌고요. 프랑스는 0.02% 떨어졌습니다. 다만 독일은 0.07%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유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ECB가 공개한 지난달 30일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석자들은 신속한 V자형 회복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ECB가 앞서 내놓은 7,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정도 규모의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라고 하는데 이 실행의 유연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PEPP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다음 ECB 정책 회의에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0.8% 떨어졌고요. 중국은 1.89% 하락했는데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안건이 제출됐다는 소식에 지역 정세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또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5% 넘는 낙폭을 보인 것만 봐도 역시 홍콩에서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금요일이죠. 22일 날 열렸던 전인대에서 올해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전인대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미중 갈등에 대한 소식은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지난 주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04% 내린 24,465.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같은 기간 0.24% 오른 2,955.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3% 상승한 9,324.5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간 3.3% 상승해 4월 9일 이후 최대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3.2%, 3.4% 올랐고요. 이날 역시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관련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모더나가 개발 중인 1차 임상시험 데이터가 희망적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동시에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경제 재개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골프 라운딩에 나서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그가 2차 유행이 나타난다고 해도 경제를 다시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점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감은 증시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업종이 2.2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유틸리티와 커뮤니케이션도 1.13%, 0.45%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업종은 0.67% 내렸고 금융주도 0.26%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운동화 판매 업체인 풋라커가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회계연도 실적 발표로 8.49%가량 급락을 했고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는 3월 이후에 꾸준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후 미국 내 상장 주식이 5.87%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비데와 바이오파마스리컬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2차 임상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공개한 이후에 무려 90% 이상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즉 25일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글로벌 주요 인물들의 말말말 주요 이슈들을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홍콩 보안법 미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백악관 측의 발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인데요. 중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서 그들은 이 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홍콩을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 홍콩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료들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끝낼 것이라면서 중국과 홍콩 경제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혀왔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만약 중국이 홍콩을 차지한다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남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에 남을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서 전 세계 정치인 200여 명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평화적 공존 방법 찾아야. 이번에는 중국 측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인데요. 왕이 부장은 이번 전인대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평화적인 공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협력과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에서 미국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력하면 둘 다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대립하면 양국 모두 패배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에 살펴봤던 이 홍콩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 문제라면서 어떠한 외부적 개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북미 조속히 의미 있는 대화 재개해야. 이번에도 역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입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재개하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미 간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양측의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실질적 행동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도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법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 50%로 떨어져.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 백신 개발 가능성이 50%로 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영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백신 지원자들이 병을 걸리지 않으면 이 백신 효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연구팀의 백신 후보 물질은 전 세계 선두주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중국 측에서는 어제 백신 개발 임상 일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인 만큼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과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의 퇴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현실화 가능성과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과 관전 포인트에 대해 짚어보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 고조되고 있는 갈등 속에서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이 퇴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현실화 가능성과 시장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다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 기자, 이번 주에 주요 관전 포인트로 어떤 주제를 잡으셨습니까? 먼저 성 기자께서는 최근에 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영화관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퍼지고 난 이후로는 영화관 아무래도 좀 꺼리게 되죠. 못 갔습니다. 네. 저도 주말 사이에 오랜만에 영화관을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던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음. 근데 영화관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보려고 했던 영화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딱 하루에 한 번 상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제가 보려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조조 할인이라던가 심야 할인이 적용되는 영화 시간대에는 아예 영화가 상영이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앞뒤 옆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매할 때부터 한 칸씩 비워놓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아니면 연인과 같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앞뒤 옆자리가 한 칸씩 떼서 이제 네, 네, 네.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데이트 코스의 정석이라는 뭐 영화관 이제 옛말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면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더 상황이 씁쓸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CJ CGV가 1분기 실적을 공시한 거를 보면요. 네. 직원이 2,000명 이상 줄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메가박스도 1,000명의 직원들을 줄였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지도 않았고 극단적인 셧다운도 이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근데 우리나라가 이럴진데 수만 명이 죽은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이후에도 경제가 활동이 정상화되기는 참 요원한 일이구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제 그 뉴스나 통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했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실업이 엄청나게 많이 네. 나왔더라고요. 그 주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네네네. 최근 9주 동안 3,860만 명이 일자리를 네. 잃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매주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네.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 이제 실직을 하면은 나라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수당을 주잖아요. 네. 미국 역시 같은 이제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퍼지자 연방정부는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사람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이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또 이제 마음껏 이제 무급휴직을 통보를 했는데요. 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 또 프리랜서들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셧다운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의 이 실업수당 청구는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사람도 가능하고 네. 혹은 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파트타임 네. 근로자도 이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했던 거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 하나는 코로나19로 이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지표도 되기는 하지만은 네. 미국의 이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로도 익히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미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은 이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소비는 유지가 되고 생활에 이렇게 타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난주부터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50개 주 이제 모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잖아요. 네. 조금 나아질까요? 네. 그래서 오는 28일 이제 미국이 이제 모두 50개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지표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발표치가 244만 명인데 200만 명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상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244만 명이었고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번 주에는 한 200만 명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는 네. 이제 건데 뭐 숫자가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만 뭐 경제 재개했다고 해서 확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코로나19 이전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여전히 10배 정도 많은 수치인데요. 예. 제가 앞서 우리나라 영화관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부터 유럽 최대 공장인 볼프스부르크 공장을 재개를 했는데요. 작업자 거리는 1.5m 이상을 유지하도록 생산 라인을 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물류라던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효율성 있게 이제 이동하느냐에 중점을 뒀다면 네. 지금은 이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동선을 길게 늘린 거고요. 또 미국 대표적인 의료 기업인 갭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미국 전역의 매장의 30%인 800개의 매장을 영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풍경은 사뭇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면 접객이 금지가 되고요. 또 화장실도 폐쇄됩니다. 또 시착도 역시 금지가 되는데요. 또 만약에 물건이 반품이 되면은 24시간 별도로 이제 냅둔 후에 그 다음에 매장에 되돌려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고 또 매장들이 다시 문을 열더라도 네. 뭐 동선이나 혹은 어떤 영업 방식 자체가 많이 좀 조심스러워지면서 아무래도 생산성 또 효율성 같은 건 좀 많이 떨어지겠군요.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렌터카 2위 기업인 허츠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시국 이후에 뭐 JC 펜이라던가 아니면은 니만 마커스 아니면 에너지 기업 위팅 페트롤 같은 이제 소식이 파산 신청 보호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허츠 같은 경우는 이들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큽니다. 네. 네, 그래서 허츠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그래도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4,000명을 무급휴직으로 돌리는 등 구조조정도 강하게 실시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같은 구조조정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파산 보호 신청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허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중고차를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이 물량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쏟아지면서 중고차 시장에 2차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 정부가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계속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상황이 쉽지는 않군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물론 만들어지는 일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월마트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CVS 헬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속에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인데요. 문제는 이런 늘어나는 일자리에 비해서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 애틀랜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10개 없어질 때 3명이 신규 고용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 또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로봇이라던가 AI가 이제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산업 전방의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새롭게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 폭에 비해서는 신규 고용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주식시장, 또 사람들이 이 백신 개발 소식에 아주 작은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미국은 오늘 그 우리나라 현충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하는데요. 그냥 시장만 휴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가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회포를 풀고 뭐 이렇게 휴일을 마음껏 즐길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나오는데요. 27일에는 연준의 미국 경제 상황 보고서인 베이지 북이 나옵니다. 또 28일에는 미국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오는데요. 폭복치는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4.8%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에서는 이 숫자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이제 나오는 미국의 개인소득 지출 데이터로부터 미국인들의 소득이나 소비 상황, 또 저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8일에는 그 중국이 전인대 폐막식을 여는데요. 네. 마지막 날에는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을
주변을 하거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많은 중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그 주요 일정 그리고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어떻게 또 조금 나아질지 경제 재개와 맞물려서 조금은 나아질지 아니면 여전히 그 우려가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인대가 폐막하면서 리커창 총리가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역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이 퇴출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예, 뭐 근거 법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이었죠.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법 이름이 이렇습니다. 외국기업 보유 책임법이라는 법인데요. 관련된 그 법 개정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자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네. 말하면 회사 경영이 자기 나라의 정부와 독립돼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라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3년 연속으로 미국 회계당국 감사를 받지 않으면 주식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다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 정도로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자국 정부에서 통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연속해서 미국 그 회계감독위원회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뭐 중국 기업이 최근에 논란도 많이 되고 그동안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많이 지금 인용되는 부분은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렸던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 불식회계 논란으로 네.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방금 그 말씀드렸던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에 들어가는 두 가지 규정. 그러니까 자국 정부와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회사 경영을 받고 있는지에 네. 대한 의문, 그다음에 미국 회계당국 감사를 계속 받는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그 미국 내 상장 기업이 224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 95%인 213개의 기업들이 중국, 홍콩 기업들입니다. 아, 결국 그렇군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전체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계 기업 수가 한 230개 정도 되니까요. 네. 뉴욕에 상장돼 있는 중국계 기업 대부분이 이런 약간 좀 그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최근에도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그 바이두의 자회사 인 아이치라는 동영상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유저 숫자, 사용자 숫자를 부풀렸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도 중국 내에 가장 큰 교육 포털 사이트인 뭐 TLA 그 에듀케이션 또 예. GSX 테크에두 이런 기업들도 역시 매출을 부풀렸다거나 수주 물량을 부풀렸다거나 사용자 수를 늘렸다거나 하는 의혹들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뭐 사실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유명한 헤지펀드인 무디 워터스 캐피탈 같은 회사로부터 공매도 좀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어떤 그 특유의 어떤 폐쇄성, 불투명함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 투자자들로부터 뭔가 좀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상원에 통과시킨 법안 대부분 법안 내용이 사실 이런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에 걸리는 해당되는 기업 대부분이 95%가 중국계 혹은 홍콩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중국 기업이라고 적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벌써부터 뭐 중국 기업들이 자진해서 미국을 이탈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주말에 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두 예. 지금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요.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거든요. 네. 실제 그 바이두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인가요? 중국 현지 매체와의 언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상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굳이 미국 나스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홍콩에 2차 상장을 한다거나 다른 옵션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실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한 바 있거든요. 예. 결국은 바이두가 지금 미국 나스닥을 떠날지 떠나지 않을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바이두 입장에서도 미국 당국 또 미국 거래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이전만 해도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지금 글로벌 파운더리 4위 업체죠. SMIC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뉴욕 증시 상장됐다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잘 거래되다가 작년에 미국 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한 이후에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특히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입김을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좀 행사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중국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이두라면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도 네네. 벌써 이제 미국을 빠져나가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중국 기업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혹은 또 걸림돌이나 넘어야 될 어떤 장벽 같은 건 없나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지금 뉴욕 증시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을 비롯한 IT 업종들이거든요. 예. 그 업종들이 사실은 그 초기 성장 산업들이었기 때문에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 상장이라고 해서 적자 기업들에 대한 특례 상장 조치가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미국은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중국이나 홍콩 증시들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거든요. 결국 적자를 내던 중국 IT 유망 업체들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를 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찾은 이유도 그런 어떤 상장 요건의 유연성들을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많은 중국, 홍콩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빼앗긴 지금 중국과 홍콩 증시들이 최근에 네. 적자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례 조항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IT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 쥐분에 따른 경영권의 어떤 그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차등 의결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외적으로 도입하고 싶어 했는데 이 부분이 나스닥에는 있지만 홍콩이나 중국 증시에는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로 이탈했지만 사실 최근에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도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네. 많은 중국 그 IT 기업들이 다시 홍콩이나 중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 이제 상하이 거래소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커창반이라고 과학 창업반, 특히 이제 IT 성장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상장시키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 요건들을 많이 완화하면서 예. 미국으로 떠나 있는 중국 유망 IT 기업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수 바이두라든지 징둥이라든지 네디즈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국의 IT 업체들은 중국이나 홍콩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과연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시장에는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뭐 중국 증시나 이런 쪽에는 어떨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자, 이런 국내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뭐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네. 해외 증시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200만 명이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밤낮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나 홍콩 기업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로 간다고 해서 그 회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뀌지는 않는다. 네. 결국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증시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예.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 증시에 상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투명한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그 마이너스 부분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홍콩 기업이 나스닥 또는 S&P 500 지수에 있을 때에 비해서 홍콩이나 중국 증시에 돌아올 경우에 상대적인 어떤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릴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홍콩 기업들이 중국으로 복귀할 경우에 주가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은 감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밝힐 경우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MSCI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 전체 네. 100%로 보면 이 지수의 구성 요소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그다음에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그러니까 H주라고 얘기하죠. H주.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 주식 A주. 이 부분 이 세 개의 주식들이 골고루 지금 비중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결국은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단기에 급락할 경우에 MSCI 차이나 지수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중국 관련 ETF가 대부분이 MSCI 차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MSCI 차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같은 경우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중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주식 투자 역시도 변동성 요인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중국으로 복귀할 때는 이제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부분, 거기에서 조금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을 여는 대업 성공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경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국내 IT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장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님이 중국에 출장도 다녀오시고 또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이슈들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홍콩의 보안법 관련해서 네. 중국에서 재정을 이제 이번 주 안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주말에 또 홍콩에서는 또 대규모 시위가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또 그 관련된 또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간에 끼어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대만의 TSMC는 미국과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네. 대만의 TSMC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도 더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그 GDP 규모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TSMC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TSMC가 차지하고 있는 대만에서의 비중, 이 부분을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대만과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대만의 총통은 반중국적인 그런 총통이 지금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하셨고 네. 그러면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중국에 시안에 갔었죠. 네. 시안에 가서 이 중국에 있는 공장 증설 상황을 또 살펴보고 네. 또 이제 관련된 그 지방 성 이제 관리들을 이제 중국의 관리들을 또 만나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좀 밀접한 그런 상황의 이슈가 또 나왔었고 네. 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미국에서도 삼성이 이제 오스틴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공장 증설 관련된 이슈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수출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반도체만 선박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3.4% 가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반도체 부분이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더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화웨이가 미국이 다시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화웨이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 반도체를 더 빨리 좀 재고를 좀 많이 늘리려는 그런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수급에 있어도 긍정적이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평택에 이제 EUV 비메모리 관련된 그런 증설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규모는 8조 원 내외 투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5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의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5나노 공정 이하로 가기 위해서는 이 EUV 극자외선 이 노광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좀 투자를 좀 박차를 가한다라는 관점이고요. 이것은 지난 4월에 이야기했던 이제 반도체 비전 2030을 이제 박차를 가하는 그 세부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낸드 플래시 기존에 이제 이 평택 그 라인에 원래 낸드 플래시를 더 증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의 일부를 비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돌린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낸드 플래시의 추가적인 증설 이 부분이 좀 제한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의 공급 확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적인 안정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점진적인 우상향 가능성 그 부분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이제 투자를 대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EUV 파운드리 잘 어려워서 어떤 부분이 확실히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EUV라는 그 장비,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 한 회사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회사는 바로 이 네덜란드의 이제 회사이고요. ASDL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헤게모니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을이지만 납품을 하는 회사지만 네. 갑질을 하는, 그러니까 슈퍼을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 슈퍼을이 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TSMC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대형 기업들이 미리 이제 우리한테 몇 대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이제 수주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에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화웨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반도체를 더 빨리 좀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화웨이 공급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네. 화웨이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중국 안에서도 지금 빠르게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회사를 키우려고 지금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나라에게 손을 뻗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우리나라까지 만약에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국의 이런 최첨단 기업인 화웨이 같은 경우는 공장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다급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쪽 반도체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네. 아직 EUV 공정까지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EUV 공정도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덜란드 회사에게 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삼성전자나 이 TSMC가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그 물량을 이제 미리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중국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시간 싸움인데 그 시간 싸움에서 따라잡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지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 난관을 좀 줄다리기를 잘 이제 하면서 성장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을 다음에 이제 종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요? 그러면 네, 그 종목에 이제 뭐 종목이 수혜받는 종목은 뭐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이제 코미코라는 회사예요. 네. 이 코미코라는 회사 역시 최근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 코팅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코미코 이제 영어로 써 있죠.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이제 공장을 세 개 다 뻗쳐서 갖고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대만, 그다음에 싱가포르까지 이런 공장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다가 공장 증설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부분이 이제 2021년 이제 2021년에 완공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더 캐파 확장까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2021년 3분기에 증설이 완료가 되면 또 그 이상의 지금 매출 이상의 회사의 볼륨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역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역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1분기 매출액이 451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9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거의 영업이익률이 20%에 다다르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그런 수익성이 좋은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나 이런 글로벌 그 탑티어의 반도체 회사들이 증설 경쟁을 하고 있고 각 기업들의 리쇼어링,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리쇼어링 정책으로 최근에 TSMC까지 미국에다가 공장 증설을 확정을 했고 삼성 역시 오스틴 공장 증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시점. 그리고 중국 역시 지금 자체적인 반도체 라인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자체적으로 평택에 지금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만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국이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미코가 그런 데서 이제 옆에서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음봉이 나오는 것들은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또 최근에 이제 이런 뭐 홍콩 인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코미코 같은 회사를 우리가 조정의 기회로 매수의 찬스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미코 조정 시 매수 찬스로 활용해보자라는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봤던 핵심 공략주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오늘 핵심 공략주 원래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이제 반도체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바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였던 이제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DB 금융투자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계열사 중에 하나죠. 네, 뭐 계열사지만 뭐 서로 관계성은 별로 없죠.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고 저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파 증설을 자체적으로 노후화 기계를 좀 개선하는 방면에 지금 캐파 증설을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보시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9,204억 원 나오고 있죠. 전년 대비 13.9%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529억 원, 전년 대비 무려 거의 40%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장 가동률이 지금 공장이 지금 부천과 이제 충북에 있거든요. 이 공장이 부천 팹은 가동률이 무려 99.18%, 그리고 지금 상우 팹은 지금 97.57%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이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동사 역시 코로나19로 급락 나온 이후에 V자로 지금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중국이나 이런 글로벌리한 그런 파운드리 투자가 지금 증설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하는 파운드리는 12인치 팹이 웨이퍼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동사는 8인치 웨이퍼를 가지고 하는 회사라서 이 8인치 웨이퍼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27,000원 이하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파 징설을 바탕으로 올해 호실적 전망되고 있는 DB 하이텍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굿머니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굿머니는 TV와 PC,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같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